안녕하세요. 서민 오케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제도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1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정책과에서 발행했고요. 2020년 10월 19일에 발표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과 2020년 9월 29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 청약 및 공급 규칙 FAQ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겁니다. 주택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법령 해석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제도 일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요 질의응답으로 Q&A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주택공급 공고 및 신청 관련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공급 대상자 관련 Q&A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 확인 및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재직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평가 기준 및 기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 일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고요. 2004년부터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의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의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지원 대상이 되고요. 대신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이런 6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국민, 그러니까 공공 분양하는 국민주택과 민영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가 해당이 됩니다. 공공 분양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의 경우는 배정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주체 건설사에 추천하게 되고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이제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는 사업주체 건설사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서 주택 소재지의 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또는 산하계 시스템에 대상자 모집 관련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고 게시가 올라오게 돼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수시로 해당 이제 게시 모집 공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제 관련해서 온라인이나 우편이나 방문 접수 신청 가능한데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상의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이제 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도 판단을 하고요. 각종 배점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해서 배점이 가장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주체 건설사의 고득점자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청자가 해당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업주체 건설사에 이제 해당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고요. 해당 서류가 입주자로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최종 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 발표가 되게 됩니다. 기관 추천 물량을 살펴보면요. 공공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는 5%의 물량이 배정되게 되고요. 장애인이나 장기근속 군인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관 추천 물량은 10%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이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모두 합해서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합해서 10%의 물량이 배정되게 되고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이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특별공급 공고 및 신청 관련한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모집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주택건설 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통합 시스템, 일명 산학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기관의 주택 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기관 추천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제 본인의 배점으로 기관 추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고득점자일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아마 선별해서 추천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과 이제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 일정이 동일한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개 주택만 당연히 청약 신청하셔야 되고요.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른 경우는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당첨된 것만 우선 청약 그 당첨의 효력을 갖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기관 추천에 여러 개의 추천이 됐다라고 하면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르다면 이제 청약 신청에서 우선 당첨되는 거에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추천을 여러 군데 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유형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특별공급 같은 경우 한 세대당 한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 가지 유형의 평형 때 한 가지 평형이면서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이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총 8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인천, 경기를 한 지역으로 보고요. 대전, 세종, 충남을 한 지역으로 봅니다. 충북을 한 지역으로 보고요. 광주, 전남을 한 지역으로 봅니다. 전북을 한 지역으로 보고 대구, 경북을 한 지역으로 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한 지역으로 보고요. 강원도를 한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기관 추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이라든가 일반공급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가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이제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이 건설되는 소재지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고요. 대신 기업의 소재지가 주택이 건설되는 소재지와 같거나 지역은 같지 않지만 반경 6km 이내에 거리를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점을 5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하였으나 미추천된 경우 다른 주택공급 모집 시에 기존 증빙 서류로 대체되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재직기간이나 수상 경력이나 자격증 등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그런 주택에 대한 기관 추천 신청을 하실 때에는 매번 서류 일체를 재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건설사 사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연기된 경우 추가 모집을 하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연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공급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 사정 때문에 분양 일정이 90일 이상 연기되는 경우는 기 접수한 서류에 변경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완을 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제 180일 이상 장기간 일정이 연기된 경우는 기존 접수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분야인 특별공급 대상자에 관련 그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이면 주택의 소유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속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신청자 본인 포함해서 함께 그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다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은 3년 이상이면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일한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한 세대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청자가 있고요. 또 신청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신청자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같은 집에 같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배우자도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신청자 배우자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요. 대신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분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청자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니까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도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요. 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니까 이제 배우자의 자녀죠. 배우자의 자녀가 함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이 없어야만, 여기에 속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였으나 현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는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현 직장이 소기업이면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소기업인 부분을 입증하는 거는 소기업 확인서, 또는 이제 3개년 표준 재무제표, 이 부분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 그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과 사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을 이제 제출해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되는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대표 또는 이사는 제외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감사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해당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통해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또 만약에 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청약 당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되고요. 그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적인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해당 그 건설사에서 입주자 및 청약 조건 등의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당첨 예정자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특별공급 추천자가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비 대상자가 추천 대상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추천자가 청약하지 않으면 해당자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 대상자가 바로 청약을 했을 때 우선권을 갖는 건 아니고, 예비 대상자는 다른 특별 공급에 기관 추천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의 그런 예비 대상자들과 함께 청약 접수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함께 추천을 통해서 대상자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세대 및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가 되었으나 청약 예정일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이전에는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추천을 받은 자가 청약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에 또 추가적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하는 때가
그 앞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내일 때는 10점, 1년 초과 2년 내일 때는 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배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당첨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보통 기관 추천 그 모집 공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에 나게 되기 때문에 기관 추천 그 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막상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봤을 때 분양가가 높거나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추천은 받았으나 청약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경우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2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는 감점을 받지 않고요. 이걸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제 1년 내에는 10점, 1년 초과 2년 내에는 5점의 감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동일인이 동일 주택의 다른 특별 공급 요건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천을 받고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를 하신 다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부적격 사유가 없는 이상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하시면 예, 중복 당첨으로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되기 때문에 이 경우 통장 효력도 상실하게 되고 특별 공급도 이제 한 번 쓴 걸로 평생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세대원의 배우자도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예,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고 하면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공급 대상자도 청약 저축 조건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주택 청약 관련해서 가입 가능한 그런 저축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제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인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고 싶다 하는 경우는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지역별 예치금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되니까요. 본인의 거주 지역이 뭐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다 하면 3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다 하면은 250만 원,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뭐 다 기타 지역이다 하면은 200만 원의 금액이 예,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그런 청약 관련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득 조건이 있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추천 그 분양 시에는 별도의 소득 조건을 두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 그 대상자를 한해서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이나 자산이나 청약이나 거주 조건 등 관련해서 그 임대주택 관련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계속되는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